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며 그중 많은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썰 중 하나로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기 시작했고 결국 폐가처럼 버려진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마을에 살던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비틀거리며 걷던 중 그 오래된 한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빠진 그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다시 그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달빛이 지붕 위로 스며들어 주변을 어렴풋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창문 너머로 하얀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술에 취한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라고 생각하여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창가에 등장한 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에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 눈은 무엇인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두려움에 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소녀의 눈길이 자신을 묶어두기라도 한 듯 그는 두려움과 궁금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귀에는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도 슬픈 노랫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있었던 그의 상태를 고려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중 한 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불이 나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더라고. 그 아이가 가끔 집 주변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이후로도 종종 밤길을 걸을 때 그 집을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집 앞을 지날 때면 그날의 기억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노랫소리가 다시 그의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밤중에 가끔씩 그는 그 소녀의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문 너머에서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무엇인가 전하지 못한 말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방 안을 둘러보며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곤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마을의 사람들은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였고 그 집은 점점 긴 세월에 휩쓸려 사라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전설처럼 예전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입에 올리곤 했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항상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한옥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리고 그 소녀의 이야기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기억 속에서도 그날 밤 그녀의 눈빛과 노랫소리는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별장을 임대했다. 인근 도시에서의 번잡한 생활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나는 친구들과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 마을은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장소였고 밤에는 별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하늘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었다. 우리 일행은 총 4명이었고 함께 별장으로 향했다. 그 별장은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동차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걸어야 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지역 주민에게 들은 이상한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몇 년 전 이 별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었고 아직까지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도시 전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웃어넘겼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우리는 각자 짐을 풀고 편히 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별장을 감도는 음산한 분위기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숲에서는 알 수 없는 동물 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왔다.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어둠에 휩싸인 우리는 당황했지만 손전등을 꺼내 서로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때였다. 별장 바깥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런 산속 깊은 곳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 놓인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내내 따라오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불안감이 밀려온 우리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모두 닫은 뒤 다시 내부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우리는 마을 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 한가운데에는 실종된 남자의 모습도 있었다. 그는 슬프고도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무사히 별장을 빠져나왔다. 길을 걸어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보았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어젯밤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를 마주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그 마을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 그날 이후 별장은 폐쇄되었다고 한다. 가끔씩 나는 그날 밤이 머릿속을 맴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실종된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의 사진이 왜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여전히 밤이면 잠 못 드는 날이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목적지로 정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있는 한적한 캠핑장이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싶었던 우리는 준비물을 챙겨 차에 올랐다. 캠핑장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늦은 오후.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치고 바비큐 준비를 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속은 점점 더 적막해졌다. 오롯이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즐겼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공포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라며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이 근방에 살던 한 여성의 전설이었다. 그녀는 사랑에 실패하여 이 숲 어딘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녀의 영혼은 이 숲을 떠돌며 밤마다 울부짖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전설로만 여겼던 우리는 이야기의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무시무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텐트로 돌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텐트 천이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우린 모닥불 주위로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멀리 숲속에서 어른거리는 흰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다. 저와 나는 다른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흰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나무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가까워지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누가 일부러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런 장난을 칠 만큼 용감하지 않았다. 우리는 텐트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모닥불 주위에서 꽉 모여 앉았다.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갑자기 도와줘 라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무서움에 질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소리는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우린 덜덜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모닥불 주위를 비추며 그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은커녕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쯤 되면 진짜로 이상한데. 나는 목소리를 죽이며 이야기했다. 우린 밤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새벽이 올 때까지 바짝 긴장한 상태로 지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린 짐을 챙겨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를 타고 캠핑장을 벗어나면서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등골이 오싹했다. 며칠 후 나는 인터넷을 통해 그 지역의 이야기를 알아보았다.
놀랍게도 우리가 머물렀던 곳의 전설이 꽤나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에는 재미로나마 하나의 이야기가 덧붙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절대 숲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숲에서 온 조용한 부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경고였다. 그 뒤로 우리는 다시는 그 캠핑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친구들과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그날 밤에 들었던 음산한 목소리가 귀에서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그 숲 어딘가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갇혀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대학생 지훈이는 늦은 밤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24시간 개방 중이었고, 지훈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4층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열심히 책을 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도서관. 지훈이는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정체 모를 싸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훈이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일 거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공부에 몰두하기로 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등이 서늘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졸린 표정으로 책을 보고 있어 아무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못한 듯했다. 지훈이는 그저 범인 반응이라 생각하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머지않아 지훈이는 누군가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불안함에 휩싸여 머리를 들어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4층 구석에는 낡은 책장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저 멀리 어두운 통로가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그 통로 한가운데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이는 혹시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피로가 쌓여 헛것을 본 것이라고 자신을 달래려는 찰나 갑자기 전등이 깜박거리며 도서관 전체가 어두워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이는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와 눈이 마주친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털컥 내려앉고 말았다.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잠시라도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기라도 한 듯 지훈이는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기분이었다. 그러나 몇 초 후 전등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도서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바닥에 있던 책이 갑자기 쿵 하고 떨어졌고 그 울림은 도서관을 가득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금방 다시 각자의 공부에 몰두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훈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4층의 어두운 통로가 다시 스쳐 지나갔고 그는 또다시 그 그림자를 본 듯했다. 이번엔 확실했다.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진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씩 웃는 듯한 착각이 들며 지훈이는 서늘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겨울밤의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도서관 안에서 느꼈던 그 싸늘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길로 기숙사에 돌아온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그거 귀신이었네 라며 웃어넘겼지만 누군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거 도서관에 떠도는 귀신 이야기가 있잖아. 오래된 책 사이에서 길 잃은 여학생 이야기. 지훈이는 그제야 대학에 입학하기 전 들었던 도서관 귀신 전설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하마터면 그곳에 홀려서 길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그 밤 이후로 지훈이는 절대로 밤늦은 시간에 혼자 도서관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